재정 이야기를 예. 하는데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에서 띄어먹은 돈부터 내놔야 돼요. 지금 31조예요. 그러면 20조가 넘는 흑자가 쌓여 있는데 예. 나머지 10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2007년부터요. 예.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보조해야 돈을 띄어먹은 것이 예. 10조가 넘습니다. 오. 예를 지난 들면 9년 동안. 예,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은 뛰어먹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국민들이. 예,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좀 예. 차분히 기다리시고. 이 법정 지원액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낸 보험료에다가 국가가 실제로 일반 회계에서 16%. 예. 그 추정치에 16% 하고 우리 그 담배세 갖고 그저께 난리 났잖아요. 예. 그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에서 예. 6%에서 20%를 국고 지원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. 건강보험에. 14%. 그렇죠. 정부가 14%. 일반에게 14% 건강증진기금 6%에서 20%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예. 보험료 수입 추계치를 낮춰 잡아서 줄 돈을 안 줘버린 게 10조가 넘어요. 그걸 축소 계상을 했구나. 그렇죠. 아하. 안 줘도 된다, 국가에서.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장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. 그 돈부터 토해내야 돼요. 그렇게 창조적으로 경제 말아먹고. 아니, 나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. 내가 토해내야 될 것 같잖아. 그리고 그 뭐 창조경제 하면서 엄한 데다 돈 다 갖다 쓰고 우리 국민 건강. 그래서 충분히 이건 이 가능하다. 문제는 예. 그 축소를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 추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아니요. 없는데 68조를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또 과대 계상할 수가 있죠. 아니 그 전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어 온 부분에서 68조 6천억을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줬어야 돼요. 예. 근데 준 게 53조 9천억밖에 안 돼요. 10조를 덜 그게 나와 줬다.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조. 이런 겁니다. 이번에 추경 예산안 통과가 됐지만 그 11조 원의 예. 추경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셨잖아요. 이거 국채 발행 안 하고 이 세수가 남은 거 가지고 추경하는 거다. 예. 근데 이 세수가 남은 건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비과세 문제, 감면 문제 이런 예. 것들을 계속 줄여왔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법인세 인상을 안 하고도 세금이 많이 거쳤단 말이죠. 물론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는 측면이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으니까. 게다가 또 담배세도 뭐 인상을 해가지고 예. 좀 세수가 남아 돌았는데 정부가 매년 이 추계할 때 그걸 정확히 하지 못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된 거고 결국은 이게 2월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연말 그 돈을 결산할 쓴 때 건데 이게 정확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않죠. 뭐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뭐 예. 따져봐야 근데 되겠죠. 뭐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죠. 왜냐하면 이제 사보험에 친화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지만 보장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. 그러면서 진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많이 늘어났죠. 예. 그리고 그때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생명 그 먹여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의혹의 많이 눈초를 나왔죠. 계속 예. 바라봤었고. 의혹이 아니고 예.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. 예. 실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마치 그 특히나 윤수원님한테 비급여 얘기를 들어보세요. 결제받는 것 같았고.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을 대단히 예.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전부 대한의사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대부분 좀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뭐 재정 마치 그리고 사보험 든 사람들을 생각해 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. 이 사보험 시장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졌을 때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요. 국민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조금씩 건강보험료는 그 십자가막에 조금씩 올리는 것을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일 의원님. 네. 분명한 건 실손보험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은행 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네. 사보험 시장이 확 커진 것도 사실 네, 아니에요. 네, 네.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쪽 분야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고,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3,800개 되나요? 예, 이 비급여 3,800개 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급여화하는 거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
치밀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있고 또 의료의 수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뭐 비급여 항목 하나하나 천양지차의 이것들이 있으니 그다음에 MRI다 뭐 초음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 쓸데없이 또 가서 이거 하는 의료 쇼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또 해가지고 오히려 이 그 건보 재정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들 병원 입원비는 다 대주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병원에 엄청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2년 뒤에 그 폐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이 도덕적 해이 현상도 막는 이런 조치가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. 윤사원님, 제가 지금 MRI 찍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. MRI가 그 비급여여갖고 그거 부담돼갖고 지금 계속 몸이 아프거든요. 예, 그것이 이제 횟수가 제한돼 있고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이제는 무제한 받는 건 아니에요? 이제는 비급여를 급여하면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. 그래요? 방송 끝나고. 아니, 안 됐잖아. 아니, 그 다음에 추계를 하면 되니까 해놓고 일단 가세요. 몸이 먼저지. 돈이 먼저. 아니, 사실 돈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안 갔거든요. 그러시구나.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실은 이 앞전 대선 후보들이 어린이 건강. 대선 후보들은 진짜 못됐어요. 이 정책에 대해서. 아니, 전부 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한다고 했고. 어린이 병원비도 본인 부담비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. 여기서 정의당 자랑을 제가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. 나온 김에 정의롭잖아, 일단. 그 정의를 뛰어넘는 매우 정의로운 정당이죠.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. 놀라운 거죠. 근데 당 지지율은 예를 들면 당 지지율 11점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. 그런데 저 박주민 의원님 계시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국민들이 미안해하고 있어요. 6.2%밖에 3%밖에 안 줘가지고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1호 법안으로 최소한 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만큼 국가가 책임지자.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.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5% 본인이라서 새 정부가 받았어요. 정의당이 한 것을 받은 거죠. 30% 임플란트 부분도 받은 거죠.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력의 문제입니다. 보건 인력에 대한 지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더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환영과 한편으로의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. 그럼요. 자,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윤미님. 혜택이 많아진 건 좋은데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높아질까봐 걱정 내용 지금도 부담되는데 5871님 이런 분들 이제 5871님 같은 분들이 현실이에요. 저는 4인 가족 사보험으로 10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. 건강보험 믿을 수만 있다면 사보험을 안 들 겁니다.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되는 것을 거의 다 커버해주면 왜 그걸 들겠어요? 그러니까요.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일반 보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달콤하게 얘기해요. 큰일 난다고 지금 그 보험 믿고 있다가.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교육비, 의료비를 다 사적으로 부담하는 내니까. 이상한 구조가 돼가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좀 해결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. 최은영님 정답을 얘기하잖아. 의료보험료가 설사 조금 높아진다고 해도 제대로만 쓰면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 다 커버해주면 어르신들 MRI 찍고 싶잖아요. CT 촬영하고 싶고 몸이 아픈데 그거 못 가고 있었단 말이야. 자식한테 눈치 보이고. 폼도산이 너무 못 가고 있는데. 그러면 나도 못 가고 있는데. 전경식님, 윤수아님 팩트 발음이 안 나와요? 폭격. 깜짝이야. 폭발할 뻔했어. 팩트 폭격이네요. 속이 다 시원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어준입니다.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.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.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.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전면 급여화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. 더
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죠.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? 보수 정권 시절 낙수 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기업의 재벌에 자원을 몰아주는 건 실험 아닌가요? 그 정책은 실패하면 어디서 보상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까? 그리고 이 정도가 장밋빛 환상이면 아예 무상 의료를 수십 년째 하는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됩니까? 보장성 70%로 가자는 게 유토피아면 이미 평균 80%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뭔가요?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나라에 돈은 있어요. 그 정도의 돈은.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쓰느냐 하는 거죠. 이 정책은 큰 병을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나라 돈을 쓰겠다.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. 이런 실험이라면 마땅히 해봐야죠.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. 보험료 수입 추계치를 낮춰 잡아서 줄 돈을 안 줘버린 게 10조가 넘어요. 그걸 축소 계상을 했구나. 그렇죠. 아하. 안 줘도 된다, 국가에서.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장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. 그 돈부터 토해내야 돼요. 그렇게 창조적으로 경제 말아먹고. 아니, 나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. 내가 토해내야 될 것 같잖아. 그리고 그 뭐 창조경제 하면서 엄한 데다 돈 다 갖다 쓰고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이 가능하다. 문제는 그 축소를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 추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68조를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또 과대 개선할 수가 있죠. 아니 그 전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어 온 번에서 68조 6천억을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줬어야 돼요. 그런데 준 게 53조 9천억밖에 안 돼요. 10조를 덜 줬다.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이번에 추경 예산안 통과가 됐지만 그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셨잖아요. 이거 국채 발행 안 하고 이 세수가 남은 거 가지고 추경하는 거다. 근데 이 세수가 남은 건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비과세 문제,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왔잖아요.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안 하고도 세금이 많이 거쳤단 말이죠. 물론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는 측면이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으니까. 게다가 또 담배세도 뭐 인상을 해가지고 좀 세수가 남아 돌았는데 정부가 매년 이 추계할 때 그걸 정확히 하지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된 거고 결국은 이게 2월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돈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뭐 따져봐야 되겠죠. 뭐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죠. 왜냐하면 이제 사보험에 친화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지만 보장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. 그러면서 진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재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에서 띄어먹은 돈부터 내놔야 돼요. 지금 31조예요. 그러면 20조가 넘는 흑자가 쌓여 있는데 나머지 10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2007년부터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보조해야 돈을 띄어먹은 것이 10조가 넘습니다. 예를 들면 9년 동안.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은 띄어먹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국민들이.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차분히 기다리시고. 이 법정 지원액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낸 보험료에다가 국가가 실제로 일반 회계에서 16%. 그 추정치에 16%하고 우리 그 담배세 갖고 엊그저께 난리 났잖아요. 그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에서 6%에서 20%를 국고 지원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. 건강보험에. 14%. 그렇죠. 정부가 14%. 일반에게 14%, 건강증진기금 6%에서 20%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죠. 그리고 그때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생명 그 먹여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계속 바라봤었고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. 실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마치 그 윤수아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. 결제받는 것 같았고
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을 대단히 예.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전부 대한의사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대부분 좀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뭐 재정 마치 그리고 사보험 든 사람들을 생각해 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. 이 사보험 시장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졌을 때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요. 국민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조금씩 건강보험료는 그 십자가막에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일 의원님. 네. 분명한 건 실손보험 많이 들었거든요. 네, 왜냐하면 네. 은행 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네. 사보험 시장이 확 커진 것도 사실 네, 아니에요. 네, 네.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쪽 분야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고, 그래서,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, 이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3,800개 되나요? 예, 이 비급여, 3,800개 라고 하고요. 이거를 급여화하는 거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정부가 앞으로는, 좀 더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있고 또 의료의 수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뭐 비급여 항목 하나하나 천양지차의 이것들이 있으니 그다음에 MRI다 뭐 초음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 쓸데없이 또 가서 이거 하는 의료 쇼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또 해가지고 오히려 이 건보 재정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2006